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의 응용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심리학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기업 조직에서의 심리학, 그리고 군대에서의 심리학, 정부 조직에서의 심리학, 교통에서의 심리학, 그리고 환경에서의 심리학,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심리학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조직에서의 심리학을 먼저 보면 기업 조직에서 주로 응용되는 심리학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입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심리학의 방법, 사실, 원리를 직장 조직의 사람들에게 응용하는 것이죠.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심리학의 지식과 원리를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의 조직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인사심리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사심리학은 종업원들의 개인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분야인데요. 인사라는 것은 종업원의 선발, 배치, 승진, 근무평가, 교육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인사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직무 분석, 그리고 선발, 배치, 교육, 그리고 업적 평가 등을 다루는 부분인데, 먼저 직무 분석은요, 어떤 직무에 필요한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 결과를 통해 직무에 요구되는 인적 특성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인데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인데, 선발 방법은 서류 전형, 그리고 심리 검사, 여기에는 적성 및 성격 검사 등이죠.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데요, 선발한 사람들을 적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바로 교육인데요. 단순 교육을 넘어 역할 연기, 그리고 감수성 훈련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 평가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인사 고과를 통해 임금이나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심리학은 직무 만족, 작업 동기, 조직에 대한 몰입, 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리더십, 조직 개발, 노사 관계 등을 다룹니다. 인사심리학이 누구를 선발하고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와 같은 개인 수준의 문제들에 관련되어 있는 반면, 조직심리학은 조직 내의 사회적 혹은 집단적 영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나 집단 역학에 관한 사회심리학, 지식이 조직심리학에 많이 응용됩니다. 조직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조직 개발, 노사 관계 등. 먼저 조직 개발을 보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도입하고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및 분쟁, 작업 집단들 간의 갈등, 단체 교섭이나 협상 등, 이를 위해 심리학과 노동법 지식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상담을 봅니다. 산업 상담 분야에서는 상담 심리학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지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일과 관련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심리학 지식들을 응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요, 고용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상담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기, 그리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직장과 가정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요. 변화하는 직무에 적응하도록 하는 등의 상담이 바로 산업 상담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군대에서의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인력의 선발과 배치인데요. 첫 번째, 군대에 입영 대상이 되는 장정들의 성격 검사를 비롯한 심리 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입영 후에 훈련소에서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군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로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최초의 집단용 지능 및 적성 검사 개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대 인력의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군대 교육 및 훈련은 단기간적이며 교육 목적이 분명하고 교육 후 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 교육과 차별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보제의 개발, 교수 방법 및 지휘통솔법 개발, 교육의 성과 측정 등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교육 및 훈련에서는 심리학의 학습 원리, 동기부여 방안 등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방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 상담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군대 조직 편성 및 제도 개선을 보겠습니다. 장교 및 사병의 군대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사병들의 의식 조사도 필요하고요. 군 복무 환경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군대 내의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 전투 수행에 적합한 부대를 편성하고요. 그리고 부대원의 수를 결정하는 정보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기 진작 및 효과적인 전투 임무 수행인데요. 집단 역학과 태도 변화, 가치관 등에 관련된 사회 심리학 지식과 작업 동기, 리더십, 직무 만족 등과 관련된 조직 심리학 지식들을 응용하여 동료 간의 전우회 및 단결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사기를 진정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명령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론을 활용하여 지휘관 통솔력 증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군대 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인데요. 사병들의 불만이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상담 및 임상심리학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시키고 사고를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또 군생활은 일반 사회와 달리 명령과 통제가 중요시되며 단체 생활이 강조되며 이에 군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활동을 증진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병역 내에서의 총기 사고, 탈영병 사건, 그리고 군인들 간의 폭력 및 갈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조직에서의 심리학을 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정부 조직이나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정부의 행정적 측면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정책 수립 및 실행의 심리학 지식을 새로이 발견하여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회 문제, 즉 대기 및 수질 오염, 노년층의 소외감, 청소년 범죄 및 비행, 교통 문제, 인구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내포된 심리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제도들, 즉 대학 입시제도 등의 교육제도, 신도시 개발,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 금지, 교도소 재소자의 재활 및 갱생보호제도, 그리고 극빈자 구호 및 청소년 가장보호대책, 그리고 중고생의 교복 및 두발 자율화 등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전화번호 길이를 결정하는 것,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을 활용하는 것이죠. 밀러의 마법 숫자 7+-2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인데요. 인간의 지각이나 착각 현상을 응용하여 표지판을 구성하고 글자 크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심리학을 통해 공공정책의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하기. 사회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의료보험제도 등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이를 통해 인력과 예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에서의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인데요.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상황을 연구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위급할 때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 운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의 목적이 가장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운전 적성에 관한 연구인데요. 운전 적성이란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조건을 말합니다. 운전 적성은 적성 검사에서 평가되죠. 그리고 물리적 교통 환경이 교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글자색과 배경색 등은 운전자의 시지각 및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의 표지판 안에 글자가 너무 많이 있거나 글자 크기가 작거나 글자의 배열이 적절하지 못할 때 운전자는 표지판에 포함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나 인지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위험 보상 이론이 있는데요. 위험 보상 이론에 따르면 운전자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는 속도를 줄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주관적인 위험 인식과 속도를 합쳐서 얻게 되는 객관적인 위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서의 심리학을 보겠습니다. 바로 환경 교육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그 본질을 알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의 및 안내 표지의 사용인데요. 주의 및 안내 표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행동을 실행하는 바로 그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수정 방법인데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와 처벌을 이용하는 행동 수정 기법들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에서의 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선수들 간의 경쟁과 협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 종목이나 선수의 개성에 따라 어떤 지휘 통솔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발달 심리학은 생애 초기 경험이 운동기술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운동선수의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운동 종목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최적 연령이 몇 세인지 등을 알려줍니다. 임상 심리학은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의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욕망은 강하나 계속적으로 지는 선수의 심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합숙이나 단체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나 경기를 쉽게 포기하는 선수의 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성격 심리학은 챔피언과 일반 선수의 성격 특성 차이, 그리고 운동선수와 일반인과의 성격 특성 차이, 그리고 다른 운동 종목의 선수들 간의 성격 차이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심리학은 연습 시간과 휴식 시간의 적절한 안배와 같은 훈련 계획인데요. 강화 및 처벌의 적절한 사용 및 강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 유발에 관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